이번에는 정보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윤리는 개인정보, 즉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등을 말하죠. 이런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윤리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파일을 보면 이렇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 사람에 관한 정보, 그래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이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상대방에 대한 예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로는 지문이 있죠. 지문,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문과 홍채, 그리고 음성인식도 할 수 있고요. 얼굴인식도 됩니다. 이런 생체 정보뿐만 아니고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개인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를 가지고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아주 미세하게 걷는 방법과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정보에는 이런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맥을 구분한다든지, 또는 이 음성뿐만이 아니고 이 소리의 어떤 그 패턴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과연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위에서 얘기한 지문, 홍채,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몇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도 본 기억이 나요. 일정한 그 접근 통제 장소를 들어가는데,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이것을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얼굴에 가짜 가면을 만들어 쓴다든지, 지문에 얇은 실리콘 막을 씌워서 지문을 보완을 이렇게 그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짜 지문을 끼우고, 장갑이나 이런 얇은 막을 끼우고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채 인식도 요새는 그 도용이 되기도 해요. 사람의 홍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카메라에 들이대면, 그러면 그 보안이 뚫린다고 합니다. 등등 이런 생체 정보가 있지만, 그 생체 정보를 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변조시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은 변조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또는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등등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인 인식 방법,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사인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뱅킹 등에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인식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키보드 패턴도 있어요. 키보드 입력 패턴, 문구 입력 리듬. 타이핑을 할 때 보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겠죠. 타이핑 속도나 이 방법, 또 두드리는 그 세기, 키보드에 부닥치는 그 세기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등등 키 스트로크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체 정보라고 하면 지문, 홍채,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문이나 홍채 정보가 유출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유출되면 여러분들은 패스워드를 변경하죠. 변경을 해서 바꿔놓으면 또 유출해 갔다 하더라도 새로운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문이나 홍채 등등 생체 정보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내 생체 정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면 아주 큰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글씨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스처도 있겠죠. 어떤 동작에서 나타나는 사람마다의 차이점 등등 여러가지 행위적 특징을 이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정보 보호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공유, 여기서 정보 보호의 의미는 보호 제도와 방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정보와 공유해야 할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정보를 보호하고 어떤 것은 공유해도 되는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인식해서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생산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보호하되 적당한 정보를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와 또는 보호를 해야 되는 정보를 여러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장에서는 학습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정보 보호, 그리고 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인정보, 저작권, 위치정보,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해야 할 정보를 구분해 본다면, 버스 도착 시간 정보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서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유해야 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태풍 피해 정보, 이런 것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또 사기의 행위의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건 공유를 해야 2차 3차 비슷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원 진료 시간, 진료 기록은 공유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병원 진료 시간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끼리는 진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좋은 그런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에서는 정보 공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NS를 통한 교통 정체 정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현재의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막히지 않는 또는 덜 밀리는 이러한 곳으로 경로를 변경해 준다든지, 그런 건 상당히 유용한 공유 정보가 되겠죠. SNS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요거 V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정보로 좁혀서 본다면, 저작권이 있는 영화 또는 각종 컨텐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또는 개인의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것도 함부로 공개되면 안 되죠.
진료 기록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교재도 참고해서 보면 더 많은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보호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저작권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예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중요한 그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잠시 뒤에 파일에서 보기로 하겠고, 또 저작권법,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되겠죠. 소설이라든지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자의 명예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자기가 이것을 대중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표권, 또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등. 왜냐하면 변조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주는 권리죠. 복제나 배포권이 있어요. 본인 것에 대해서는 배포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공증송신권, 이거는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공중파를 이용한 그런 송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 시간에 어느 장소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위치 정보가. 그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함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그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이용할 수도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비즈니스, 또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중요한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공, 민간 이런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의무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공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면 안 되겠죠. 업무상에만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등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 외에도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당연히 보호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어요. 단 이것을 수집하려면 암호화를 시키거나 IPN을 권장하고 있죠. 여기서 IPN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해 놓고 그것을 사용해서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또 다음 항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했을 때는 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만약에 대규모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는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잘못 기록이 됐네요.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량이라는 것, 대규모 유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운영 규제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는 영상 정보를 함부로 어떤 그 내용을 내보내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글씨를 써서 글씨를 움직이게 하면서 하는 광고판 있죠. 여기에도 광고 목적의 내용 이외에 다른 어떤 주의나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글이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초상권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기능은 이렇게 찍었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죠. 남들이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촬영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에 찍힐 사람의 초상권이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보호법의 침해 사례를 본다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업체에서 이벤트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이런 것이 이벤트가 종료된 후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에서 만화가의 동의 없이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지. 학원 강의를 몰래 녹화해서 CD로 만들어 친구들한테 나눠줘도 안 되는 거죠. 스마트폰의 손전등 앱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해외 광고회사에 팔았다. 물론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조항들이 과연 어떤 정보보호 관련법을 침해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 공유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건데, 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때는 인터넷의 정보가 정보보호제도에 알맞게 공유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감한 이 정보들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CCL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CCL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이용 허락 범위가 있겠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허가권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사용 권한을 CCL 등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내 저작권을 표시해 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정보 보호까지 살펴봤는데, 나머지 뒤의 내용은 잠시 뒤에 파일에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